안녕하세요. 도던의 답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제 개인 사업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얘가 되게 잘 풀려서 놀랍게도 바로 그날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인 것 같고 이 개인 사업을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다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이 말하는 그 배운 사람?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정말로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야 교양이 있어 보일까라고요. 누군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똑똑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오늘은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양은 간접적인 즐거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간접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자극적인 즐거움 대신 어떤 것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하나 보고 되게 잘 그려진 수채화 그림을 보고 와 멋지다 라고 하는 거는 교양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그림 속에 숨어낸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시대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거기에서 나만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 요게 전 바로 교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철학도 그래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거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의 틀을 배우고 그걸 내 삶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동안 그때 전 교양이 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도 전 이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 근육을 키우는 활동, 그거는 그 신체적인 자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양은 아닙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고 운동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럴 때 교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건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간접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양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상황과 사건을 단어와 문장으로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해가 맞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한마디로 그 서평을 쓰는 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취미예요. 근데 이게 제가 서평을 쓰기 한 되게 초반대 일인데요. 한 40권, 50권 그 정도 쓸 때까지는 긴 문장이랑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야만 그 책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글은 점점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읽기 어려워지는 대신 글에 약간 스스로 겉멋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쯤 이제 같이 독서 모임 했던 형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장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다, 성원아. 그 어려운 문장 속에서 네가 얼마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냐, 정확하게 담았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적확하다, 침잠하다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은 그 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맥락과 문장이 마련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이면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쓰면은 그냥 어렵고 지루해지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운 단어를 잘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단어라도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데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이 참 적확해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맥락이 부족하면 그 말은 오히려 되게 모호하게 들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묘사하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더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이 가진 해상력입니다. 즉,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은요, 대화 글에서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 단어가 가지는 맥락과 무게를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합니다. 누구한테 이 단어를 쓰는지, 왜 쓰는지, 어떤 맥락으로 어떤 분위기에 쓸지,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대화나 글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세상을 재현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로 말하는 해상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약간 그런 분들이 말하는 말은 약간 단순히 들리고 읽히는 걸 넘어서 머릿속에 장면이 생생하게 남게 되거든요. 교양이라는 건 결국 단어 하나하나의 맥락을 불어넣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양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숨을 끝까지 다 내쉬고 말을 합니다. 숨을 끝까지 내쉬고 충분히 들이마신 뒤에 말하는 사람한테는 단순히 그 여유를 넘어선 책임감과 의지가 느껴져요. 말이라는 건 결국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이잖아요. 결국에 저한테는 호흡이 여유롭다는 건 내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상대방한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민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요거는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의 톤이 되게 급해지고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 흐려지거나 말 실수가 잦아지게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 목소리의 높낮이 문제나 목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이 부족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호흡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은 말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말의 높낮이가 되게 자연스럽게 불어나요. 숨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중함이 담깁니다. 저도 제가 본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닭가슴살 리뷰 채널에서는 일부러 되게 템포를 빨리빨리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숨을 완전히 내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벼운 느낌을 주고요. 영상의 에너지를 되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사실 말의 무게나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은 아니죠. 이거랑은 반대로 그 교양 있는 사람의 이런 여유로운 숨은 상대방한테 상당히 진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호흡은 그냥 단순하게 좀 공기를 마시고 내뱉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하는 태도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한테 숨이 여유롭다는 건 내 말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양은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되게 우스운 것도 아닌데요. 그냥 단순히 교양이 지식의 양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 세상 속에서 나랑 타인을 대하는 방식, 전 거기에서 교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양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양의 순간들, 그리고 그 교양이 만들어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세상에 내던졌지만 대화 되어 살아나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남기시는 종류의 주제라면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라워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